1987년 겨울 서울의 남영동. 박종철이란 인물은 1월 14일 아침에 하숙방에서 대공분실로 연행된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나온 밥과 콩나물국을 조금 먹다가 입맛이 없다면서 냉수를 몇 잔 마신 뒤 수사관의 신문 도중 책상을 탁 치니 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다. 긴급히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결국 박종철은 사망한다.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쓰러졌답니다. 당시 치안본부에서 기자들 앞에서 말한 박종철의 사망 원인이다. 이 말을 수긍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다.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내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우선 박종철이란 자는 누구인가?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 얼굴이 뽀얗고 피부가 맨들맨들한 귀티 나는 친구. 아주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 외모나 인상이 순진하고 해맑은 모범생 스타일. 동기들보다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은 학생. 그렇다면 왜 박종철은 남영동에 갔을까? 남영동의 대공분실은 경찰청 보안국이 설치했던 기관이다. 목적은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군사 독재 시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들을 이곳으로 연행해 죄를 인정할 때까지 각종 고문을 자행해 심신을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죽여서 내보내던 곳으로 유명하다.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쿠데타를 통해 장기 집권을 누리고 있던 전두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서울의 봄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의 진압 과정 중 시민 학살을 저질렀으며 임기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고문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1987년에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여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면서 6월 항쟁을 점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전두환 독재에 맞서는 역사와 다름없다. 박종철은 소위 얼음정국을 조성하던 전두환 정권 시기에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된 박종훈의 소재를 추궁하기 위해 경찰 대공분실로 끌려온 학생이다. 경찰의 추궁에 박종철은 모른다고 답을 했고 이에 과민 반응한 수사관들은 박종철의 옷을 모두 벗기고 조사실 안에 있는 욕조로 끌고 가 물고문을 반복했다. 그래도 모른다고 하자 결박당한 두 다리를 들어올려 또 다시 물고문을 가했고 고문 도중 욕조의 턱에 목 부분이 눌리면서 결국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때 한 의사가 호출을 받아 남영동으로 와서 응급처치를 시도하지만 의사 도착 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당연히 이 사건은 솔직한 시인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경찰은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조작하려 했지만 이를 알아챈 중앙일보 기자가 다음날 신문 기사에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기념미사 때 내막을 폭로하는 바람에 은퇴는 무의로 돌아간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라고 말했던 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의 최고위직인 특전사령관이었던 사람이므로 모든 변명이 우습게만 들린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과 사망 과정을 조사하였고 고문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임을 밝혀낸다. 하지만 검찰 수사 역시 은폐, 축소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종철 사망 사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말단 경찰관들 몇 명만 타격을 주고 경찰의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사망 소식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는 취재 거리를 찾기 위해 검사실을 돌아다니던 중 어떤 검찰청 직원이 경찰들 큰 일이야 라고 운을 뗐고
사건의 냄새를 직감한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척 맞장구를 쳐서 내용을 빼냈다고 한다.